충북도의회가 도청광장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세우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사 때마다 조형물을 세울 거냐는 막말에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내 첫 국악엑스포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난개 박연의 고장 영동군에서 열리는데 현장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옥천군에서 1년이 훌쩍 지난 불법 주차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됐습니다. 뒤늦게 날아온 과태료 폭탄에 주민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도의회 예결특위가 도청광장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세우는 예산 5천만 원을 결국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번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면 참사 때마다 설치할 거냐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정작 김영환 지사 역점 사업인 바퍼 예산은 10억 원이나 되살렸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도의회 3층으로 올라가려다 의회 직원들에게 막혔습니다. 도의회 상임위가 삭감한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살려달라고 요구하러 온 건데 새로 입주한 청사방호를 이유로 의회 직원들이 막아선 겁니다.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권한으로 막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청사방호 차원에서 막는 거예요. 청사방호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하는데? 뭐가 위험해요, 뭐가? 오송참사 유가족은 지난 6월 충청북도와 도청 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5천만 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도청 광장에 왜 추모물을 설치하냐는 의견부터 광장은 행사와 집회가 번번이 열리는데 그런 광장에서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참사 때마다 도청에 추모비를 설치할 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청광장에 이런 추모비를 세우면 이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이거 하나로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추모물을 혐오시설처럼 여겨 불쾌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혐오시설물입니까? 도청 광장 내에 추모 조형물이 설치되면 도청 광장을 찾아오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유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도의회가 추모의 의미를 훼손했고 특히 일부 도의원의 발언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도의원의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런 발언은 유가족을 2번 울리는 2차 가해성 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들은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바퍼는 필요한 사업이란 취지에 공감한다며 10억 원이나 되살렸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환 지사가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기소할 테면 해보라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을 충청북도가 묵살했고 금강 홍수통제소의 홍수 위험 문자도 충청북도가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첫 여성부지사인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해 1년 만에 퇴임한 김 부지사는 충북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김 부지사 퇴임에 따라 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다시 바꿔 이복원 기획재정부 과장을 내정했습니다.
영동과 제천에서 대형 국제 행사인 엑스포가 이번 주부터 차례로 열립니다. 먼저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에서 K-팝의 뿌리인 국악을 세계에 내놓는 국내 첫 국악 엑스포입니다. 우리 국악은 물론 30여 개국의 전통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신병관 기자가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영동 와인을 본뜬 전망대 아래로 공연장과 전시관 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전시관 내부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분주하고 운영 요원과 자원봉사자들도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고장에서 열리는 큰 행사인 만큼 한마음으로 열심히 친절히 잘 봉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막식 준비도 한창입니다. 영동의 대표 상징물인 북천고를 통해 엑스포를 하늘에 알리는 타악 퍼포먼스가 서막을 열고 엑스포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도 공개됩니다. 개막식 전후로 진행될 퍼레이드와 에어쇼, 축하 공연은 엑스포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영동아리랑을 이번에 새로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를 함께 다 같이 부르면서 불꽃이 터져서 이 소리가 온 천하에 퍼져나가는. 개막 전날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엑스포 행사장은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 궁중음악을 포함한 전통 국악부터 이른바 조선팝으로 불리는 퓨전 국악까지 200회가 넘는 공연과 버스킹이 한 달간 이어집니다. 30여 나라 공연단도 자신들의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이게 됩니다. 영동 난계 국악단은 자체 공연은 물론 전국 17개 국악 관현악단 무대를 주관하는 등 엑스포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제 애국심에 호소해서 저희들이 감상해 달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음악이니까 사람들이 관객들이 열린 마음으로 오셨을 때 참된 우리 음악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K-팝의 감동도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1월 오봉도를 주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 주제곡 골든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무대도 준비됩니다. 주인공이 연주한 비파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 국악을 AI가 재해석하고 작곡한 국악들도 선보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이어지는 엑스포에는 1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장 입구 와인터널 일대에서는 와인 축제가 함께 열려 관람객들을 유인하며 즐길 거리를 더하게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버스와 열차를 증차하고 인근 무주의 숙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불편 없는 엑스포가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최초의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 청주 오스코가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만 무려 1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전시관 가동률도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면서 벌써부터 이관을 짓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 최초의 컨벤션 시설인 청주 오스코가 착공 4년 만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초대형 전시실과 대회의실, 상설 전시관 등을 갖춰 최대 8,7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컨벤션 센터 가운데 7번째 규모입니다. 오스코는 우리 청주에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주가 중부권 마이스 거점 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 석 달 동안 청주 오스코가 소화한 행사는 모두 167건, 15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행사도 200건 이상 남아있어 개관 첫 해 방문객만 43만 명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시관 가동률도 당초 목표인 30%를 크게 웃도는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제2전시관 건립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이 오스코는 작은 공간이 될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오스코 제2관을 건설하는 일에 착수해야. 다만 청주가 마이스 후발 주자인데다 다른 지역의 비슷한 컨벤션 센터의 상당수가 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송역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변 기반 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컨벤션 센터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또는 숙박이라든가 또는 쇼핑이라든가.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 산업. 청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중부권 마이스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주 오스코에 도입된 친환경 수열 에너지 시스템이 정식 개관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청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 냉난방 설비를 적용해 에어컨 3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총 300 냉동톤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연간 228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열 에너지는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높은 수온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음성군 금왕읍의 폐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건물 한 동과 태양광 설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87명과 장비 29대를 투입했지만 배터리에 잔열이 남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배터리와 가전제품을 쌓아둔 곳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한 주민이 1년이 지나 과태료 고지서 폭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천군이 2달치 단속 기록을 누락했다 뒤늦게 발견해 고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렇게 늦게 부과된 게 600건이 넘는데 액수로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옥천에 사는 40대 남성은 지난달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 11장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건당 4만 원씩 44만 원어치. 중복 단속된 3건을 빼고도 2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민들을 따라 길가에 차를 댄 게 화근이었습니다. 당연히 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차를 다른 동네가 대고 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주차하고 있으니까 저도 따라서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단속됐는지 살펴보니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에 단속된 과태료 고지서가 1년이 훌쩍 지나서 온 거였습니다. 차주는 진작에 고지서를 받았더라면 차를 다른 곳에 댔을 텐데 고지가 늦어 과태료를 더 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일단 주정차 위반했으니까 그 한 달 사이에 거라도 바로 보내줬으면 제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7월 달, 8월 달 안 찍혔는데 마일리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은 건 이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옥천군에서만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총 667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내역이 510명에게 뒤늦게 고지됐습니다. 과태료 액수만 2,668만 원에 이릅니다. 단속 고지가 늦어진 건 지난해 2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2달치의 단속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스템에 오류가 많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속 내역을 대조하며 누락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과정을 놓친 겁니다. 옥천군청은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과태료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옥천군은 과태료 부과가 늦어진 것이 군의 명백한 과실이라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차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았던 군청 공무원은 업무 소홀로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유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과 청주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당시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 판단이 위법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상고하겠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